안녕하세요. 분양권 평면분석 TV입니다. 오늘은 특화 타입인 펜트하우스랑 테라스하우스 마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펜트하우스 보시겠는데요. 전용 147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98A랑 98B 상부에 147 펜트하우스가 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8B 타입과 98A 타입 이 상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98A 타입의 거실 상부가 147 5개 공간에 해당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98B의 일부 거실과 다이닝룸 이 공간이 이쪽 5개 공간에 해당된다. 그 말은 98A랑 98B의 최상층의 경우에 얘가 외기에 노출된 공간이나 다름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펜트하우스의 경우에는 아래쪽 이 열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147이냐 이런 거랑 상관없이 대부분의 실 구성은 이 아래쪽 실들하고 규격이 비슷하게 갈 수 있다 정도는 일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방 공간 보시면 안방은 4.4에 5.3으로 넓게 빠져 있긴 하지만 일단 드레스룸 공간 기본적으로 크게 제공돼 있어서 별도의 장이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자체도 이쪽 말고는 다 창문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 설치조차도 자유롭지는 못하다. 침실 2번 같은 경우는 전면 3.2에 깊이 3.25 공간으로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98도 그렇고 84 타입도 그렇고 다 깊이가 3.25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래쪽 자체가 98B의 형태를 따라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깊이가 동일할 수밖에 없다. 전면 폭은 3.2로 98에 있었던 알파룸 공간을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실 구성을 뺀 거예요. 그래서 실 자체는 커 보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98하고 크게 차이는 없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일단 실 구성 자체는 3.2에 3.25는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침실 3번 같은 경우는 굳이 이 4.2라는 전면 넓은 공간을 두고 침실 2번처럼 좁게 사용할 필요 없이 옆으로 놓고 이쪽에 책상을 놓든 아니면 이쪽에 책상을 놓든 그렇게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별도의 이제 거실 공간도 있고 창고 공간도 있고 실외기실 공간까지 있어요. 그리고 현관 자체도 지금 현관 1번하고 현관 2번 두 개로 제공이 되어 있어서 이게 세대 분리가 가능한 평면인가? 라고 봤는데 이게 사실 좀 애매하더라고요. 지금 이쪽 방향으로 세대 분리를 한다라고 봤을 때 이 침실 2번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일단 욕실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부 욕실까지 와서 사용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합리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끊었을 때는 일단은 이쪽 세대에서의 이용할 수 있는 욕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47 펜트 같은 경우는 일단 현관 자체는 두 개지만 세대 분리는 쉽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일하게 신발장과 창고가 제공이 되어 있고 여기서도 현관을 통해서 이 다용도실을 가로질러서 주부 동선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고 일단 거실하고 다이닝 공간 자체는 137 펜트니까 거실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펜트하우스 가야 되겠죠. 조망 잠시 보시면은 조망 자체는 98B나 98A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펜트하우스는 다 바다 쪽으로 남서양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데 남서양 방향으로 다 조망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03동조차도 다 조망이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 거실 방향으로의 조망도 이쪽 남동향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103동 같은 경우는 남동향 방향도 나쁘진 않고 102동의 경우에도 여기가 39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남동향 방향으로도 넓게 열리긴 열리겠죠. 한 이 정도 넓게 열릴 걸로 보여지고, 일단 101동 같은 경우는 살짝 비껴서 열릴 것 같고 109동의 경우에도 살짝 비껴서 다 조망은 열릴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안방 이 측면에 있는 이 창문조차도 이 북쪽으로 해서 동일하게 조망이 열리겠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안방, 침실 쪽에서는 일단 109동, 101동 같은 경우는 바다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102동 같은 경우는 살짝 비껴서라도 일단 바다조망 가능하고 103동도 다 바다조망이 가능하니까 이 펜트하우스 147 펜트의 조망의 경우에는 당연히 꼭대기층이니까 좋을 수밖에 없겠죠. 네, 151 펜트하우스 보겠는데요. 151은 104동과 105동에 위치한 주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저층부에 전용 98C와 110 상부에 올라탄 평면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5개 공간이라고 하는 게 이 98 타입에 있는 침실과 이 거실, 다이닝룸 공간 쪽이 이 펜트하우스의 5개 공간에 해당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 98C의 이 최상층의 경우에는 이 침실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외부 옥상 하부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거실 공간도 외부 옥상 하부라고 일단 98 타입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겠다라고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 실 구성은 3.9에 3.9 어쩔 수 없이 110 타입하고 동일한 침실 구조를 갖겠고요. 공간을 사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고 동일하게 안방 전면에 발코니는 없는 타입이다. 침실 2번은 전면 4.4에 깊이 3.25고요. 공간 자체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일단 뭐 실 구성하는 데는 크게 무리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침실 3번의 경우에 전면 3.0에 깊이 3.25로 98 C타입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침실 4번의 경우에는 98 C타입 같은 경우가 이쪽이 3.0이었는데 이쪽에 뭐 단열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98 C타입에 비해서는 30cm 작아진 실규격이다. 근데 어차피 지금 방이 안방 포함 4개소 중에서 4번째 방이 제일 작아진 거니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차피 깊이 자체가 3.25니까 뭐 이쪽에 책상 놓고 사용하는 데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뭐 이 공간 같은 경우는 별도의 뭐 주방 공간이 없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뭐 자녀랑 세대를 분리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렇게 사용해도 크게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이쪽에도 별도로 가정욕실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사용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쪽 공간에는 지금 신발장밖에 없어요. 뭐 아래쪽에 창고 공간이 있긴 하겠지만 주 동선 자체를 아무래도 안방하고 주방에 가까운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이 팬트리 공간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다. 아래쪽에는 있지만 그리고 동일한 구성으로 될 테니까 다행히 다용도실을 진입할 수 있게끔 주부 동선을 고려한 형태는 동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이닝 공간은 이쪽 뒷면으로 면에서 나오게 될 거고, 거실도 110과 동일한 규격으로 구성이 돼 있다. 조망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뭐 98C랑 110 하고 거의 동일하겠죠. 그래서 안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평면 자체가 104동 125, 105동 125 라인에 위치해 있는 평면이다 보니까 안방 부분은 남동을 바라보는 형태로 바다 조망은 가능하겠다. 그리고 105동 1호의 경우에도 남서 방향으로 해서 바다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일단 이 미러 타입으로 봤을 때는 104동 안방 같은 경우에 바다 조망이 남서 방향으로 가능하고, 오히려 105동 같은 경우는 북서 방향이라서 살짝 향 부분에 있어서는 열악한 면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 펜트니까 햇빛은 잘 들어오겠죠. 그리고 침실 공간의 경우에도 얘는 뭐 이렇게 넓게 열릴 테니까 오히려 침실 공간 기준으로는 105동 조망이 나쁘지는 않은데 향 자체는 북향을 바라보고 있구나. 105동 125 라인의 151 펜트 같은 경우는 살짝 남동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서 바다 조망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동일하게 이쪽 세대 간의 시선 간섭은 일정 부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104동 45 라인의 경우에도 이 바다 조망은 가능하지만 동일하게 시선 간섭에 대해서는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104동 125 라인의 151 펜트의 경우에는 이쪽으로 해서 도시 방향을 바라보는 뷰가 형성될 것 같다. 지금 205 펜트 같은 경우는 이 132 상부에 위치한 펜트하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펜트하우스 자체가 뭐 다른 평형 두 개가 합쳐진 건 아니고
132 타입이 그냥 2계층으로 복층으로 생기면서 만들어진 펜트하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기본적으로 이 공간 구성 자체는 132, 전용 132랑 동일한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봤을 때 똑같이 3.6에 4.6 공간이고요. 그나마 조금 나은 거는 원래는 132 같은 경우는 이쪽에 알파룸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침대에 대한 좀 제약이 좀 있었어요. 근데 205 타입 같은 경우는 혹시 드레스룸 공간이 부족하더라도 이쪽 동선에 대한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나마 설치는 가능하겠지만 굳이 방도 많은데 이렇게 좁아 터지게 사용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침실 3번 같은 경우도 뭐 위아래 동일하게 3.0의 깊이 3.0이죠. 그래서 아래쪽 같은 경우는 뭐 장 구성이 된다라는 조건에서는 침대가 이쪽 주방에 면하는 게 맞겠고, 이 위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놓고 사용하는 게, 침대 여기다 놓고 사용하는 게 조금은 더 현실적으로 보여지고요. 침실 2번 공간은 130이랑 동일하게 드레스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쪽 벽면으로 해서 침대 설치하고 이쪽 공간을 이용해서 뭐 책상을 설치한다든가 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복층에 있는 침실 4번의 경우에도 3.05이기 때문에 뭐 침대 1.5짜리 더블 침대 사용한다라고 보더라도 남는 공간이 최소 1.5는 남을 테니까 이쪽에 장 설치하고 사용하는데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인다. 일단 현관 동일하게 이 신발장 창고 제공되어 있고, 얘도 구조는 다 동일하겠죠.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다용도실 이용을 하고 이쪽 공간으로 와서 계단 올라타서 이렇게 올라와서 2층 복층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 공간에서 오픈된 공간으로 시선이 이렇게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 별도의 주방 공간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뭐 굳이 이렇게 막고 사용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어요. 어차피 공간들이 다 열려 있다 보니까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자녀들 2층 온전히 주고 사용하는데 뭐 욕실이라든가 이런 주방 공간이라든가 그런 공간들이 제공이 돼 있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다. 단점이라면 뭐 펜트하우스라서 넓게 사용하긴 하지만 5개 공간 자체가 좀 다른 펜트하우스에 비해서 조금은 협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뭐 가족들끼리 식사하고 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는 규격처럼 보여지죠. 조망을 보면은 뭐 130이랑 동일할 테니까 거실 공간으로는 104동의 경우에는 남서양 방향, 그 다음에 105동의 경우에는 이 서양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이 안방, 침실의 경우에는 이쪽 안쪽 방향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봤을 때 205 펜트의 경우에도 침실이 105동 같은 경우에는 남향, 104동 같은 경우에는 살짝 북서향을 바라보고 있다. 나머지 조망에 대한 부분은 그냥 132 참고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요. 네, 드디어 마지막 남은 테라스하우스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테라스하우스는 기본적으로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고 대지의 서측면에 이 해안가에 맞닿아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이 뒤부터는 테라스하우스의 뭐 향이나 조망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구성 자체는 일단 이 테라스하우스의 구성도 자체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성을 설명하는 위주로 테라스하우스는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제일 먼저 2호, 3호 라인에 해당하는 139 테라스하우스 설명을 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139 테라스하우스는 1층, 2층을 사용하고 있는 복층형 구조로 되어 있고 상부는 이렇게 별도의 세대 없이 오픈이 되어 있는 형태다. 이 테라스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이 5개 공간들의 형태는 위치마다 조금씩 상이한데 이 위치는 하부에 있는 부대시설의 형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실 구성 보시면 안방 같은 경우는 전면 4.3에 깊이 3.6인데요. 좀 다른 일반적인 설계들하고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은 이 안방 공간이 완전 바깥쪽인 이 외부의 면에 있지 않고 이 후면으로 들어갔다. 아무래도 뭐 전면에 안방도 놓고 거실도 놓고 다이닝도 놓고 라고 하기에는 뭔가 제약 요소들이 많잖아요. 4베이 구조, 뭐 3베이 구조의 테라스 하우스가 그동안은 많았었는데 원래 사실은 이런 테라스 하우스의 형태가 계획 강론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이런 형태가 맞긴 맞아요. 그래서 뭐 오히려 일반 건축보다는 뭐 단독 주거지에서 보여지는 형태의 설계를 한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안방이 후면에 있으니까 이게 뭐 먹방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일단 조망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거실을 거쳐서 바라보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는 일단 인정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환기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 보시는 전면에 있는 테라스 5개 공간이라고 적어 놓은 게 이 상부가 오픈이 돼 있고 이 상부의 지붕조차도 오픈이 돼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백이동의 상부에 세대를 별도로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그런 차원에서는 이쪽으로도 세대에 대한 환기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간 자체는 전면폭이 4.3이니까 지금처럼 가구 배치하는 데는 크게 무리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주방 길이는 다 동일하게 기본 4.5 이상을 넘으니까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은 드리지 않을 예정이고요. 일단 현관에서 들어와서 2층으로 진입을 할 때는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진입을 할 거고요. 계단에 올라와서 또 한 번의 거실을 만난다. 그 거실에서 이 5개 공간을 나갈 수 있는 이 저구만한 신발장 공간 같은 것도 마련을 해 놓은 상태고요. 보통은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지붕 자체를 뭐 사용해도 된다, 안 된다에 대한 이 명확한 게 없어요, 사실. 그 공용 공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발장을 대놓고 설치해주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여기는 이제 테라스 하우스다 보니까, 테라스 하우스의 전면의 5개 공간은 공식적으로는 내 앞마당 맞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뭐 비 맞지 않은 신발을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5개 공간을 영리은자 형태로 이용을 할 수 있게 해놨다. 이 영리은자의 형태는 1층에 주방, 거실, 다이닝, 상부가 될 테니 이 주방, 거실, 다이닝 상부는 외부에 면한 최상층과 같은 형태가 되겠다. 뭐 그 말은 뭐 최상층 같은 경우가 뭐 춥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이 위 부분이 외기에 면했다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2층에는 침실 2와 3 공간이 제공이 되어 있고 각각의 팬트리인지 드레스룸인 공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게 아무래도 침실이니까 드레스룸 공간으로 놓는 게 더 현명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만에 하나 이쪽 공간이 팬트리 공간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장 놓고 뭐 침대 놓고 나중에 책상 설치하는 것까지 크게 무리 없는 이 실의 규격이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144 테라스 하우스에 대해 설명드릴 거고요. 네, 144의 경우에는 1호와 4호, 5호의 1층에 위치하는 테라스 하우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1층에 위치한 테라스 하우스다 보니까 이 바로 앞서 본 139 테라스 하우스와 동일하게 이 5개 공간의 형태들은 다 상이하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5개 공간의 형태는 이 하부에 있는 부대 시설의 형태에 따라서 규모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 공간 구성 자체는 거실과 주방, 다이닝 이 공용 공간이 현관하고 묶여 있고 이 내부 뭐 침실이라든가 그런 공간들 자체가 한 통으로 묶여 있다. 침실은 기본적으로 전면 4.2에 깊이 3.9기 때문에 이 드레스룸 공간이 부족해서 이쪽에 별도의 장을 설치한다라고 해도 크게 무리 없는 규격으로 보여지고요. 이 바로 인접해서 알파룸 공간이 있는데 지금 그냥 봐도 뭐 서재 공간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라고 보여져요. 아무래도 이제 이쪽 부분이 다 유리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재 공간으로 이용하는 게 가장 현실적일 것 같고 이런 공간이 뭐 아이들 키우는 집에서는 아이들 서재 공간으로 놓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전면폭 자체가 4.99, 깊이도 3.3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공간이어서 공간의 활용도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높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침실 2번, 3번 동일하게 보시면 2번 같은 경우는 전면 2.7의 깊이 3.2고 3번은 전면 3.05의 깊이 3.2 정도 돼요. 그래서 침실 2번의 경우에는 이 실외기실 이용을 위해서 이런 동선에 대한 공간을 놔줘야 되다 보니까 별도의 장이 있고 이 침대만 설치하더라도 사실 책상 넣을 공간은 잘 보여지지 않죠. 그래서 뭐 혹시라도 여기에 책상과 같이 놓고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는 뭐 이쪽 공간에 뭐 문 빼고 어렵사리 넣어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공간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침실 3번 역시도 이쪽 기둥 공간으로 인해서 이 침대랑 장 놨을 때 책상을 놓을 만한 공간이 사실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자녀들이 공부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알파룸 공간을 활용해야 될 수도 있겠다. 라고 보여지고요. 뭐 주방 길이 자체는 넉넉하니까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다이닝이 이 알파룸의 면에서 이쪽 공간이 다이닝 공간으로 구성이 돼 있고 거실의 폭은 전면 9.35로 해서 바다가 조망이 가능한 거실을 누릴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펜트하우스랑 동일하게 이렇게 다용도실을 거쳐서 주부 동선에 대해서도 고민한 흔적은 보인다. 그리고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쪽 지금 표시해 드린 이 빨간색 점선이 이 바로 위에 2층에 있는 세대의 뭐 144 테라스 2번 타입이겠죠. 2번 타입의 외부 공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빨간색 점선으로 해 놨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층에 해당하는 144 테라스 2번 평면 보도록 하겠는데요. 방금 설명드린 이 1호, 4호, 5호 라인의 2층에 해당하는 평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간 구성 자체는 거의 동일하게 테라스 1번 타입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뭐 차이가 있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둥의 위치가 아무래도 이 아래쪽 테라스 1번 타입에서 이 5개 공간만큼 밀린 형태다 보니까 기둥의 위치는 차이가 있겠지만 공간의 전체 구성은 144 테라스 1번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관에서 다용도실을 거쳐서 주방을 갈 수 있는 형태고 주방의 길이도 당연히 동일할 테고 다이닝 공간도 주방 이 전면에 알파룸의 면에 있는 공간도 동일할 거고요. 거실의 전면 폭도 9.35로 동일하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침실에 대한 설명은 뭐 안방 공간도 4.2에 3.9로 아까 드레스룸 이외에 장을 설치하더라도 여유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드렸고 침실 2번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실외기실을 가는 동선을 생각했을 때 침대를 이쪽에 놓고 그나마 이쪽에 책상을 어렵사리 놓을 수는 있어요. 실외기가 뭐 자주 쓰는 공간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책상 설치하고 뭐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사용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 장이 제공되기는 하지만 보시면 이쪽에 기둥이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장 구성 자체가 그냥 겉보기에는 뭔가 되게 넓은 면에 장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 활용도는 좀 떨어질 수 있겠다. 침실 3번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있던 기둥이 위쪽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살짝 공간이 뜨긴 하지만 오히려 이쪽에 뭐 장을 구성하고 침대 놓고 사용을 할 수는 있겠다. 다만 여기 침실 3번 공간도 책상하고 장하고 침대를 모두 넣고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인다. 결론적으로는 144 테라스 1번, 2번 타입 모두 침실 2번, 3번에 대한 공간이 혹시라도 장과 침대, 책상까지 모두 놓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은 맞지 않는 평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침실만 봤을 때는 그렇지만 어쨌든 전면에 알파룸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활용도는 고민해보고 청약을 내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는 이 빨간색 점선의 위치가 이 정도 되고 이 점선의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44 테라스 2번 타입의 경우에는 위에 있는 198 테라스 외부 5개 공간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에는 198
테라스하우스 설명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이 공간의 크기별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눈치채신 분은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1층에서부터 7층까지 이 적층되는 형태로 보여드리는 게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서 면적의 순서랑 상관없이 이 층별로 설명드리고 있다라는 부분은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이 301호, 304호, 5호에 해당하는 198 테라스 하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개념도 보시는 것처럼 3층은 전체를 사용을 하고 4층 부분에 있어서는 복층형 구조로 반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현관에 진입을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공간들은 좀 공용 공간에 로스가 있다라고 좀 봐야 돼요. 아무래도 이 진입을 하기 위한 이런 공간들이 사실은 그냥 통과동선에만 활용되고 그 외에는 활용도가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뭐 테라스 하우스고 지금 계속 뒤로 적층되면서 만들어진 평면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현관에 들어와서 좌측에 거실, 다이닝, 주방 공간이 존재하고 바닷가의 면에서 침실, 베타룸 공간이 존재한다. 그래서 일단 5개 공간 자체는 침실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하고 거실에서 접근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침실의 규모는 전면 3.8에 깊이 4.1인데 일단은 이쪽에 드레스룸 공간이 존재하고 별도의 베타룸 공간이 있으니까 뭐 굳이 장을 넣고 사용하시겠다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규격은 되지만, 베타룸 쪽에 혹시라도 공간이 부족하시다고 하면 드레스룸 공간을 더 추가적으로 구성하고 사용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혹시라도 서재가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알파룸 공간이 있으니까 그 알파룸 공간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189 테라스 하우스의 경우에도 복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관에서 진입해서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복층 부분에서는 테라스 하우스 접근이 안 되고 오픈형대로 되어 있어서 이 하부 거실이 이 복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형태로 설계가 됐다. 그래서 지금 이쪽 오픈이라는 공간이 이쪽으로 해서 이 시선이 이 거실을 바라볼 수 있는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침실 2번, 3번 동시에 보시면 뭐 별도로 지금 대놓고 여기는 드레스룸 공간이라고 적혀 있어서 확실히 드레스룸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앞에 있는 것들은 아까 제일 처음 설명드린 139 같은 경우는 제가 드레스룸인지 팬트리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여기는 드레스룸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139 타입도 뭐 드레스룸일 거로 보여지겠네요. 그래서 별도의 드레스룸 공간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침실 3번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장에 대한 공간 구성은 별도로 고려하지는 않았고요. 침실 2번 같은 경우는 좀 아이러니한 게 드레스룸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장에 대한 예시도가 같이 되어 있다. 건설사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 옵션 항목을 뭔가 통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뭐 한 것 같고요. 그래도 좀 얘는 에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전면 3.4에 깊이 3.9니까 뭐 침대에 장에 뭐 책상까지 놓더라도 충분한 공간이라고 보여지고, 침실 3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렇게 실외기실 공간을 가는 거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쪽 드레스룸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책상을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의 여유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 제가 지금 항상 이게 더블 침대 기준으로 예시도를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뭐 싱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폭이 2.85니까 싱글 침대를 했을 때는 침대가 좀 더 작아지고 적어도 이쪽 공간이 1.5m 이상 확보가 될 테니까, 만약에 싱글 침대로 놓는다 했을 때는 이쪽에 책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점선 부분을 상부 세대의 5개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점선을 이 171 테라스 타입의 이쪽 부분에 5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 위에 표시한 이쪽 빨간색 점선은 이쪽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이 부분은 171 테라스 타입의 이 위층에 해당하는 5개 공간의 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층, 5층에 해당하는 171 테라스 하우스 보시겠는데요. 지금 공간의 형태를 봐서는 지금 이쪽이 진입하는 이제 반만 쓰는 공간이고 이쪽이 전체 한 층을 다 쓰는 공간이니까 이 공간의 구성으로만 봤을 때는 4호, 5호 라인에 대한 이 위치가 이 평면의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가 앞에서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헷갈리실까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4층 공간이 4층의 반만 쓰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이 5층 공간은 전체를 사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현관에 진입을 해서 이 세대에서의 1층에는 이 침실 공간은 없고 이 공용 공간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밖에 5개 공간을 이 정도 공간만 이용할 수 있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거실 다이닝 전체 합쳐서 9.35니까 공간의 규모는 일단 크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렇게 창고를 통해서 다용도실을 통해서 보조주방 통해서 주방 좀 동선이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현관에서 주방까지 그런 주부 동선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은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한 것 같고요.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돌아서 올라오게끔 되어 있고 보시면 별도의 또 조그만한 거실 공간이 또 존재하고 침실 같은 경우는 전면 4.1에 깊이 3.8 정도 되고요. 사실 이 정도 드레스룸 공간으로 해서 보통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경우에는 이제 남녀를 각각 놔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이 공간도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제가 너무 계속 반복적으로 억지를 쓰는 것 같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장을 놓고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의 규격이다. 침실 2번, 3번조차도 여기에 또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도 이제 드레스룸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별도의 드레스룸 공간이 다 제공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별도의 장 공간은 고려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침실 2번은 이 실외기실을 갈 수 있는 공간과 이 드레스룸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다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만약에 책상을 놓고 싶다 했을 때는 오히려 이쪽에 침대가 들어가고 이쪽으로 책상을 놓는 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여지고 침실 3번도 이쪽 대피 공간을 들어가는 동선과 이쪽 장을 이용하는 동선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이쪽에 침대를 놓고 이쪽에 책상을 놓는 게 조금은 가구 배치하는데 현실적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공용 창고 존재하고 이 거실, 안방 모두 이 바깥쪽 5개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171 테라스 타입의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이쪽 점선 이 상부 쪽 기준으로는 이쪽 공간에 해당되겠죠. 이쪽 공간이 162 테라스 타입의 5개 공간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드디어 마지막 평면입니다. 162 테라스 하우스 설명드릴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쪽 공간이라고 얘기 드렸으니까 여기로 설명드리면 6층, 7층에 해당하는 162 테라스 하우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아래쪽 현관의 면에서 이 거실, 주방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조금 아이러니한 게 굳이 안방 전면을 다이닝 룸이라고 적어 놓은 게 조금 아이러니하기는 해요. 그래도 이 5개 공간을 고려해서 기입을 해 놓은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알아서 사실 사용하시면 되긴 하는데 침실 전면이 다이닝 공간은 조금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은 좀 있기는 있어요. 그 부분은 그냥 참고로만 활용도는 다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침실 1번 같은 경우는 전면 3.9에 깊이 3.9니까 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조금 협소하기는 합니다. 계단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나온 규격이겠지만 다른 테라스 타입들하고 봤을 때는 조금은 협소해 보이긴 하지만 구성 자체는 드레스룸 공간 다 별도로 제공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장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안방 공간이 괜히 쓸데없이 커봐야 허방하기만 하니까 오히려 3.9에 3.9가 좀 더 현실적인 규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아래쪽에 안방뿐만 아니라 침실이 공간도 있고
별도의 침실 2는 다 이게 제공이 되나 봐요. 그래서 침실 2번은 전면 3.1에 깊이 4.05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 대피 공간을 이용하는 동선을 고려해서 가구 배치를 하면 이미 이쪽 부분에 장이 설치된다고 봤을 때는 침대 위치가 이쪽밖에 안 될 것으로 보여진다. 만약에 책상까지 설치를 하려면 이쪽 공간에 책상을 설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은 답답해 보일 수는 있지만 공간의 구성은 가능하다. 아니면은 뭐 침대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책상 설치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저 대피 공간을 이용하는 동선 때문에 이 가구를 배치하는 데는 조금 제약 조건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뭐 현관에 들어와서 이쪽 계단을 이용해서 2층을 진입할 수가 있고요. 2층 공간은 이렇게 나와서 거실의 경우에는 이 계단을 돌아서 가야 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 별도의 주방 공간이 또 마련이 돼 있네요. 그래서 세대 분리는 사실 어려울 거예요. 별도로 이쪽에 진입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세대 분리는 어렵지만, 뭐 2세대가 같이 살기에는 별도의 주방 공간까지 고려가 돼 있으니까 분리는 아니어도 따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된다. 그리고 별도의 드레스룸 공간이 침실 공간에 다 제공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조차도 별도의 책상까지 고려한 공간으로 봤을 때는 그냥 보시기만 하셔도 이렇게 공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뭐 책상 놓고 이미 드레스룸 공간은 제공이 되어 있으니까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실외 규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층 세대 거실에서도 일단 바다 조망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장점이 이 5개 공간 자체가 본인의 거실 상부 공간을 온전히 다 5개 공간으로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저 위례 레미안 그 테라스 하우스 보면요, 이쪽 5개 공간에 정말로 이렇게 막 거의 뭐 숲처럼 풀이 무성하게 사용하고 있는 세대를 제가 지나다니면서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여름에 여기 뭐 아이들 이렇게 풀 같은 것도 설치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뭐 테라스 하우스 타입에서는 저는 뭐 공간 구성 다 모르겠고, 이 5개 공간 때문에 162 테라스 하우스가 가장 탐이 난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제가 84부터 98부터 해가지고 펜트, 테라스 하우스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워낙 평면이 많다 보니까 쪼개서 지금 3번에 업로드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어쨌든 관심 갖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단지,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